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역전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상황이 기존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차트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캔들을 공부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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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계속 양봉을 계속. 근데 여기서도 하나 볼 수 있는 게요. 양봉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저점을 한 번도 깨지 않아요.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죠, 계속. 그러니까 저점을 파괴하지 않으면 홀딩 해야겠다.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이 추세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또 하루님 모시고 차트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나요? 오늘은 캔들과 시계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 캔들. 사람들이 캔들 좀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하던데 아주 잘 됐네요. 그런가요? 캔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캔들입니다. 우리가 캔들은 차트를 킬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캔들, 그 모양을 캔들이라고 합니다. 좀 딱딱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역전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네,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조 증상. 네. 뭐 이렇게 약간 분위기 반전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존에 지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반격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이 기존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사진 엄청 역동적이고 좋네요. 네. 근데 우리가 차트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캔들을 공부하면은 볼 수 있습니다. 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캔들은 이 캔들 자체를 가지고 매매하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캔들이 가장 힘을 내는 구간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저점을 잡고 싶고 고점에 팔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 이 신호를 제가 생각할 때는 캔들이 가장 빠르게 캐치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장으로 가다가 하락이 되는 시점 또는 하락장으로 가다가 상승되는 시점을 잘 알려준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캔들에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장대 양봉형, 망치형, 뭐 관통형, 이름도 뭐 수십 가지에 이르고요. 이 모양도 너무 공부로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뭐 외우거나 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의 논리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뭐 분석하는 법만 배우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캔들이라는 게 이제 양초에서 따와서 캔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부분을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꽉 차 있는 부분 있죠. 네, 두꺼운 부분. 네, 맞습니다.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몸통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꼬리, 위에 달려있는 꼬리라 그래서 윗꼬리라고도 부르고, 아래 꼬리는 아래에 달려있어서 아래꼬리라고 부릅니다. 네,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은 이제 파란색으로 아래로 해서 마감되는 걸 음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통, 윗꼬리, 아래꼬리, 이거 동일하게 부릅니다. 네, 시점, 종점, 고점, 저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캔들은 양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양봉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몸통의 아래 부분이 시가입니다. 네. 어, 시작한 점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시가. 그리고 이 몸통의 윗부분이 종가입니다. 네, 끝나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 요 윗꼬리의 고가는 이 장중에 제일 높이까지 갔던 데가 고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중에 예를 들어 이 캔들이 일봉이라면은
이 하루 중에 제일 저점까지 갔던 데가 아래 골이고 요 끝에가 저가입니다. 네. 네, 음봉은 반대로 그날 시작한 가격보다 아래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음봉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음봉의 시가는 몸통의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봉의 종가는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음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아래 부분, 아래 몸통에서 장 마감할 때 가격을 마친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양봉은 하얀색을 쓰고 음봉은 까만색을 씁니다. 네. 이게 분봉이기 때문에 계속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아까 검은색이다 흰색으로 바뀐 게 지금 음봉이다가 양봉으로 전환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봉이 음봉으로 마감되고 새로운 봉이 양봉이 좀 생겼죠. 흰색 봉이 맞습니다. 여기선 양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주말이라 그런지 조금 시장이 네. 그래도 이제 좀 움직임이 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네, 몸통이 음봉으로 좀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올라가니까 아래꼬리 달린 게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중간에 흔적들이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나오게 되고요.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해서 양봉과 음봉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여기 트레이딩 뷰 여기 오른쪽에 초가 표시되는데요. 이게 네. 그 분봉이 마감되기까지 걸리는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네. 만약에 뭐 4시간 봉이다. 그러면 뭐 3시간 59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60초가 다 지나니까 여기 22시 13분 초가 마감이 되고 다음 22시 14분 봉이 태어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캔들이 움직임을 좀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분봉으로 보면은 시간 되게 빨리 가거든요. 맞아요. 이 차트 보고 보면 있으면은, 네, 멍 때리고 있으면 진짜 금방금방 가는데, 이거 네. 한 10분만 보면 다 이해 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 계속 이어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꼬리가 없이 아예 양봉으로 몸통이 꽉 차 있는 거죠. 네. 주식 같은 경우가 이런 차트가 가끔씩 있는데요. 뭐 어떤 엄청 뭔가 기업의 호재, 뭐 아니면 산업의 호재가 있다면은 주식은 상한가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이 30%로 제한되어 있는데 30%로 꽉 차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장대 음봉 뭔가 악재가 나오면은 아예 꼬리 없이 그냥 마이너스 30%로 마감하는 경우에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안 좋은 경우겠죠. 이런 거. 양봉은 좋은 경우, 장대 음봉은 안 좋은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네. 뭔가 이 장중에 아래 꼬리를 엄청 길게 달고 결국 마감은 어디서 했죠? 꼭대기에서. 예, 꼭대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권투를 예로 들면 뭐 초반이랑 중반에는 엄청 맞은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초반 중반 동안 계속 맞으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까지 달렸을 겁니다. 여기 가격이 밑에까지 계속 내려갔어요. 맞으면서 떨어지고 네. 있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이걸 다 말아 올리면서 여기서 마감을 시켰으니까 중반 이후부터 후반까지 내가 계속 카운터를 계속 때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상대방을 엄청 압도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망치형은 좋은 거네요. 네, 좋은 겁니다. 제가 밑에 엄청 맞았지만 이후에 역전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영망치형은 반대입니다. 네, 영망치형의 시가를 볼게요. 여기서 가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는 거는 이제 좋은 거니까. 네. 제가 계속 때렸습니다. 초반, 중반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네, 포인트를 계속 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저에 대해서 패턴을 알더니, 다 피하고 저를 엄청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 끝날 때까지 제가 엄청 맞으면서 끝났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영망치형으로 마감이 됩니다. 네. 하락 반전되는 나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도지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윗꼬리가 여기까지 달렸다는 거는 제가 좀 초반에 때렸다는 거죠. 한 네. 5대 0까지 제가 때렸습니다. 근데 여기 저가, 여기도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한번 밀렸다는 거거든요. 네. 5대 10으로 역전이 된 것이죠, 제가. 네.
그렇지만 종가는 다시 시작 지점까지 동일하게 갔으니까 제가 다시 10대 10으로 따라온 겁니다. 똑같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팽팽한 상황인 거죠. 이런 어떤 그 권투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때리다가 맞다가 다시 동일하게 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섯 팽팽한 대 상황이죠. 때리고 10대 맞고 다시 5대 때렸다. 결국에 맞아요. 10대 10. 맞습니다. 팽팽한 거죠. 힘의 균형이 팽팽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닙니다. 여기 일자도지는 뭐냐면 꼬리가 없는 경우죠. 네. 꼬리가 없는 경우는 그냥 둘이 서로 그냥 탐색전만 한 거죠. 네. 아예 이렇게 포인트를 아무도 못 낸 겁니다. 그냥 거래가 거의 없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형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그냥 팽팽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나 이런 이제 이 십자도지형과 도지가 어디서 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음, 이거를 제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캔들을 신뢰하는 용도는 저도 이제 지표마다 이 지표는 이럴 때 되게 믿을만해 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네. 저는 캔들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최소 일봉 이상이죠. 일봉 네. 이상이라는 건 일봉, 주봉, 월봉을 네. 말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할 때 한 번 쓰고 또 추세가 되는지를 확인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캔들 해석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캔들을 조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지금 일봉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봉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고점에서 이제 다시 하락하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권투로 치면은 제가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맞기만 합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이 바닥에서 도지가 떴다는 거는 어떤 아까 의미라고 제가 했었죠? 팽팽하다. 맞습니다. 예. 힘이 균형이 팽팽하다. 이게 제가 계속 한 10대를 연속으로 맞다가 드디어 팽팽해졌다. 이 말은, 이제 그러면 이 하락세를 내가 드디어 이길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이 매도세를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도지가 뜨니까 이후에 좀 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지가 어디에서 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음, 떴냐, 위에서 떴냐,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뭐 드래곤 플라이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T자형 형태예요. T자형 형태. 네. 이것도 도시랑 좀 비슷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계속 제가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투를 하는데 제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계속 맞습니다. 음봉 하면서 계속 맞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드디어 이 T자, T가 아까 우리 이런 형태죠? 네. 망치형이 T랑 비슷합니다. 음, 그러네요. 예, 계속 맞다가 막판에 후반에 이제 카운터를 계속 날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락 끝자락에 이런 T 또는 십자 도지가 떴다. 그러면은 이제 추세 반등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힌트가 됩니다. 반대로 이거는 O자 형태죠. O. 네. 뭐 이게 뭐 비석을 닮았다 해서 뭐 비석형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 꼬리랑 이 몸통을 어떻게 해석할지만 알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상승 하는데 이 상승 중에 이 O자가 뜹니다. 이 O자는 어떤 거냐면 장중에 윗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네. 장중에 제가 계속 때린 겁니다. 때리다가 이 마감할 때 제가 때린 포인트를 다 반납하고 밑에서 마감을 했어요. 얻어 터지다 끝났네요. 그쵸. 막판에 얻어 터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 중에 막판에 얻어 터졌다. 그 말은, 이제는, 얘가 이제 좀 반격할 수 있겠다. 이제 반대로 매도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캔들은 이 추세의 끝자락에서 어떤 형태로 뜨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캔들이라는 게 결국 이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뜨는 위치가 추세의 끝자락에 아까 말했던 망치나 영망치 또는 도지로 뜨면은 이젠 내가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이제는 좀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어, 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패턴이 변경되는 점을 찾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상승에서 하락 전환, 하락에서 상승 전환, 이런 거를 캐치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진짜 이걸 알고 보면은, 이때 이런 힌트가 있었네, 라는 게, 종종 자주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오 이론이라고, 다오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여기서 좀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론 중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점을 높이면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저점을 낮추면 다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요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추세가 바뀌는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은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승을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상승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고점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낮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당연한 말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캔들을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유용하게 디테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 규칙을 적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월 저점을 낮추면 매도한다. 그리고 전월 고점을 높이면 매수 또는 홀딩한다. 라는 이 규칙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합장이라고 하죠. 되게, 이렇게 박스권 장에서는 되게 페이크가 많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추세 끝자락에서 되게 강력한데요. 네, 여기서 한번 매매를 한번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캔들 관점은 어떤 때에 많이 유용하냐면 상승장을 끝까지 먹을 수 있을 때 되게 좋은 매매 기준이 됩니다. 네. 과거 상승장일 때 2020년 후반, 2021년 초반 이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을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6달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는데요. 이 상승장이 이어지는 동안 이 밑꼬리를 잘 보시면 저점이 한 번도 낮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점이 계속 높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고점, 윗꼬리도 마찬가지로 매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당연히 고점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추세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볼게요. 여기서 고점을 높였지만 고점을 높였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저점을 좀 많이 밑꼬리를 달면서 결국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니까 다음 달에 음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여기서 나왔죠. 십자도지형. 네. 네. 이 추세 상승장, 반전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속된 상승장 끝자락에 이 도지형은 힘의 균형이 팽팽하다라는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네. 매수세가 계속 매도세를 이기다가 드디어 이런 6달, 7달 뒤에 팽팽해진 구간이 왔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그러면은,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도지형, 십자 도지형이 뜨니까 실제로 다음 달과 다다음 달, 총 3달 동안 조정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예, 요 음봉 다음 달에 저점을 지켰습니다. 여기 아래 밑꼬리를 보시면은 저점을 미묘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관점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 뒤로 실제로 상승, 상승, 여기도 마감은 음봉이지만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양봉인지 음봉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꼬리의 끝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 밑꼬리와 윗꼬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밑꼬리와 윗꼬리를 올렸지만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달에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졌네요. 맞습니다. 이 다음 달에 이 아랫꼬리를 깨는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어집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전 월의 저점 아래 꼬리를 깨는 하락이 나오면은 당분간은 조정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예, 아래 꼬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음봉이 나오고 네, 여기서 양봉이 나왔다가 네, 이게 이런 장에서는 캔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하락 혼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다음에는 어차피 그 초반에 팔고 나서 거래를 안 하는 게 맞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하락 추세로 전환된 다음에는 그냥 팔고 나서 추세가 완벽하는 게 전환되는 걸 확인 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활용하면서 들어갈 시점을 좀 타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캔들이 또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 비트코인의 이제 큰 조정장의 막바지에 이런 캔들이 등장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아래에서 이렇게 전월의 음봉을 뒤덮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네. 이거를 상승 장악형이라고 부르는데 음, 양봉이 음봉을 장악했다. 네. 그래서 다 상승 장악형이라고 잡아먹었다. 부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예, 이 캔들의 힌트를 얻어서 예,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고 쭉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좀 혼재되어 있는 장에서는 캔들은 매매 기준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언제 쓰면 좋냐면 이렇게 상승장이 한창일 때 이 추세 끝자락에서 이렇게 십자 도지 형태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비석형이 나타난다. 오자 아시죠? 오자 네. 또는 음봉도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 연속된 양봉이 뜨다가 음봉은 조금 약간 이제 당분간은 조정이 올 수 있겠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4월이 현재가 또 궁금하실 테니까 4월에 보시면은 현재 음봉이긴 하지만 아직은 망치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망치형이니까. 네. 그리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7일인데, 이게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네, 아직 2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위에서 윗꼬리를 넘기면서 마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직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저점을 깨지 않은 거는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저점은 아직 안 깼죠. 네. 그래서 이 캔들 가지고 매매하는 게, 사실 이평선이나 뭐 뒤에 설명할 매물대보다는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캔들이 가장 신뢰성이 높은 구간은 이제 이런 추세의 고점과 추세의 저점 부근에서 발생되는 어떤 추세 전환형의 신호로 캔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매매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서잖아요. 네, 근데 그 각 지표마다 공부를 해보시면은 자기가 쓸 때 되게 요 부분에선 요 지표가 잘 맞는데 이런 게 다 있을 겁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파악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바로 이동평균선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배우니까 우리가 이런 역배열 자리에서는 매매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걸 배웠고 쉬는 게 또 최고인 것 같아요. 역배열. 맞아요. 이때는 네,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은 상승하고 발산한 다음에 수렴하고 다시 역배열이 되고 하락하고 발산한 다음에 수렴하고 정배열이 된다.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락이 쭉 발산을 하고 수렴을 쭉 한 다음에 다시 정배열 되면 이때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 생기잖아요. 네, 네, 캔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점과 저점에서의 추세 전환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약간 규칙처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봉은 음봉을 부르고 양봉은 양봉을 부른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양봉이 연속으로 뜨잖아요. 네, 이렇게 뜨다가 가끔 음봉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음봉이 여기서 뒤에 양봉이 뜨면 좋지만 음봉 뒤에는 음봉을 부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음,
우리가 차트를 봐도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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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뜨다가,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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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뜨다가, 다시 양봉, 양봉, 양봉 뜨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가 계속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최종 정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캔들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매수 관점입니다. 네, 연속된 음봉, 음봉이 계속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연속된 음봉으로 하락하는 와중에, 양봉이 떴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떤 저만의 규칙을 말씀을 드렸죠. 양봉은 양봉을 부른다고. 네. 실제로 이 양봉은 이 뒤에 양봉을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점을 낮추지 않고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점을 이렇게 낮추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은 아닐까? 이런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캔들의 모양이 뭐 도지, 십자 도지인 경우도 있고 뭐 망치형인 경우도 있고 뭐 상승장악형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 이게 윗꼬리랑 밑꼬리가 어떻게 됐냐의 모양의 차이인데 뭐 상승장악형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아예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거. 음봉을 다 덮어버리는 양봉이 뜨면은, 네, 이 상승장악형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추세 끝자락에 우리가 공부했던 반전 패턴의 시그널이 있다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이더리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캔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배웠는데요. 네, 2021년 한번 상승 추세 중에 한번 봐볼게요. 네, 네, 여기서 이 상승 추세 중에 예, 여기 양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보겠습니다. 네, 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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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떴습니다. 네. 근데 와, 여기 무슨 일이죠? 여기 이거 예, 도지형인가요? 예, 엄청나게 큰 윗꼬리와 밑꼬리를 만들면서 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양봉이 연속되다가 음봉이 되니까 한 세 달 정도 약간 조정을 받았죠. 음봉, 네, 음봉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 저점을 지켰던 것 같아요. 다시 그리고 저점을 지키면서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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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야, 여기서 보시면요. 이 저점을 계속 음, 지키면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키고, 양봉인지 음봉인지보다는 음,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맞아요. 양꼬리의 끝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밑꼬리가 그 전월의 밑꼬리를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쭉 가다가 또 여기서 그 전월의 밑꼬리를 깨는 이 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쪽에. 네, 이러니까 다 이제 이후 쭉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이동평균선을 배웠었는데요. 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정배열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네, 2023년 한 1월, 2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 보시면은 이 하락반전 캔들이 여기서 떴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상승 이렇게 장악하는 전월의 음봉을 장악하는 2023년 1월에 캔들이 뜨고 이후 쭉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캔들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조건이랑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너무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을 공부 안 하셨다면 그걸 먼저 보고 네, 캔들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어떻게 추세가 끝나냐면은 이게 이 모든 이동평균선이 쫙 발산하면서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쫙 다 발산했을 겁니다. 2021년 말인데 네, 예, 전부 다 발산했는데 여기서 전월의 저점을 파괴하는 음봉이 등장했다. 음, 그러면은 또 하나의 매도 시그널이 등장하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추세의 끝자락에서 어떤 보정 지표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주 좋은 꿀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캔들하고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함께 쓰면은 여러모로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가 실전 적용 차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이거는 어떤 특정 알트코인입니다. 네, 네, 알트코인인데, 되게 상승세가 되게 가파랐습니다. 보세요. 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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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계속, 양봉을 계속. 근데 여기서도 하나 볼 수 있는 게요. 양봉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저점을 한 번도 깨지 않아요.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죠. 계속. 네,
예. 그러니까 저점을 파괴하지 않으면 홀딩 해야겠다.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이 추세를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추세가 언제 깨지냐면요. 이 양봉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십자 도지 형태가 뜹니다. 음, 그렇죠? 이 십자 도지 형태가 뜨고 그 다음 봉에 이 밑꼬리 한번 봐보세요. 네. 네. 전날의 밑꼬리를 깼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 중에 처음으로 저점을 낮춘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제 추세 끝났을 수도 있겠다. 예. 아니면 조정이 올 수 있겠다. 해가지고 뭐 분할해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네. 뭐 이후 예, 고점을 높이는 봉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또 페이크였고 재차 하락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또 좀 재밌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계속 음봉 연속의 음봉 되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양봉이 뜨면서 저점을 지켰습니다. 네.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네, 조금 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단 한 번도 고점을 높이지 않으면서 음봉이 진행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서 십자 도지가 뜨고 그 다음 양봉 때 저점을 지키면서 고점을 올립니다. 예, 이 마우스 커서가 있는 봉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뒤에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61선에 지지받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첸 형님이었죠. 61선은 장첸 네. 장첸 형님이 또 밑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형태 그리고 연속된 음봉 뒤에 양봉이 떴나 아니면 뭐 십자 도지가 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반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추세 전환되는 지표를 보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퀴즈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알트코인입니다. 네. 네. 알트코인도 이거 지금 보면요. 이게 되게 상승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요 추세 끝자락을 봐볼게요.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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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자, 이 양봉 4개가 진행되는 동안 저점을 한 번도 안 낮췄죠. 네. 예, 그리고 고점은 매번 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다음에 음봉이 떴습니다. 음봉이 떴고, 그렇지만 고점과 저점은 높였네요. 네. 네. 그렇지만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네. 그 뒤에 어떻게 됐죠? 하락했네요. 네. 그 뒤에 전봉의 저점을 깨면서 하락이 나오니까 실제로 이 뒤로도 계속 한 4일 동안 하락을 내리합니다. 보시면 양양양양, 예, 계속 이어지죠. 같은 색깔의 봉이. 네. 그런데 실제 이제 어제 양봉으로 저점을 지키면서 고점은 못 높였지만 양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을 높였네요. 음,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추세일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입하실 때, 캔들 관점에서 그러면 진입할 때, 나는 어디가 깨질 때 손절하겠다. 이것도 같이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퀴즈가 저희 3개 있었죠. 네, 이동평균선 퀴즈를 이렇게 내드렸는데, 이렇게 댓글을 다 감사하게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시면은, 네, 전부 다 정답이고, 어, 또 2번, 공통적으로 2번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됨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네. 나쁘다. 예. 하락 추세 역배열이므로 예, 정배열되기를 기다려야 된다. 어, 예. 예.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구간만 피해도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 네. 그거에 좀 충실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캔들 편은 지난번 이동평균선보다는 매매에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캔들은 각각 이제 이동평균선은 되게 여러 기간 동안 생성되는 거지만 캔들은 뭐 일봉이면은 매일 하루씩 태어나고 주봉은 주에 한 번씩 태어나고 이게 각각 개별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추세의 끝자락에는 분명 이동평균선보다 더 확실한 신호를 내줄 때가 있어서
제가 캔들 편을 준비한 거니까 한번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이어질 때는 이동평균선이 신뢰도가 높은 것 같고, 추세가 반전될 때는 이렇게 캔들을 볼 줄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캔들. 많은 분들이 좀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편 이야기, 예고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도 제가 다 빠지지 않고 읽고 있는데요. 네, 그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하루님은 몇 분 봉을 보시나요? 네. 이동평균선은 몇 분 봉을 봐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은데요. 이제 바로 그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기대됩니다. 네. 다음 편에서 그러면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차트 공부. 정말 많은 분들이 차트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를 해주셨죠, 이미? 네, 맞습니다. 네네. 몇 분봉을 봐야 합니까? 네, 몇 분봉 봐야 되나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오늘 이 공부하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계열입니다. 시계열.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차트할 때 우리가 몇 분봉 보는지를 설명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어느 봉을 써야 되나요? 실제로 제가 댓글에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동평균선 공부하고 돌아가셔서 차트를 보면은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네. 제가 상황극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철수입니다, 철수. 네. 이평선 정배열, 역배열이 중요하다는 거군. 그래서 이평선을 학습한 철수는 들뜬 마음으로 업비트를 켜고 좋아하는 비트코인 차트를 눌렀습니다. 일봉을 보니까 정배열 상황이군. 좋은데? 그런데 4시간 봉을 보니까 역배열이네. 4시간 봉은 또 역배열이잖아. 네. 마동석이 그리 위에 있네요. 맞아요. 네, 마동석 형님 너무 강렬하죠? 네. 또 1시간 봉. 1시간 봉을 보니까 1시간 봉도 역배열이네. 어, 음, 그래서 뭐야 그러면은 나는 뭘 봐야 되지? 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대체 몇 분 봉을 봐야 되나요? 네. 이 질문이 제가 정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좀 안타깝게도, 그럴 때는 4시간 봉이 정답이에요. 또는, 일봉만 믿고 가세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지금 벌써 5편이나 공부를 했는데요. 네. 이평선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를 볼 때는 어느 특정 분봉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매매 기간에 맞게 보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해도 조금 약간 애매모호하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봉이 역배열이면요.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네, 이 나라입니다. 4시간 봉이 역배열이면 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봉이 역배열이면 마을이 불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망할 때는 한순간에 망하지 않습니다. 네, 마을이 먼저 뺏기기 시작하죠. 네. 우리가 어떤 삼국지를 한다고 해볼게요. 예, 적들이 공격해오면요. 이런 마을이 먼저 뺏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이 먼저 하나둘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여러 개의 성이 다 뺏기고 나면 저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거나 뭐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마을부터 공격을 하죠. 네, 마을을 먼저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성을 빼앗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계적으로 좋아지고 단계적으로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상황을 돌아볼게요. 아까 철수가 본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봉이 분명 좋았거든요. 이 나라를 되찾을 정도로 큰 반등을 했네. 일봉이 지금 정배열 됐다는 거거든요. 네. 마동석 형님이 밑에 있죠. 하지만 최근에 지금 이 같은 시점을 보시려면 이 보라색 세로선을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같은 시점입니다. 보라색 세로선이. 하지만 최근에는 마을이 1시간 봉과 4시간 봉이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철수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정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1시간 봉을 보면 신뢰도가 낮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네. 4시간 봉을 보면 신뢰도와 위험도는 중간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신뢰도는 높고 위험도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도랑 신뢰도는 반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시간 봉은 분명히 시그널이 엄청 빨라요. 그렇지만 그만큼 위험도는 높은 거죠. 왜냐하면 신뢰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기에 적합합니다. 4시간 봉은 시그널이 좀 중간 속도로 나고 위험도와 신뢰도도 중간이고 투자 기간도 중기에 적합합니다. 일봉은 가장 느리게 납니다. 시그널이. 그렇지만 신뢰도가 그만큼 높죠. 잘 나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각자 자신의 성향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면 수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철수가 공격적인 성향이고 뭔가 단타 위주의 투자자라면 이런 마을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1시간 봉이 역배열이 돼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철수가 중도 성향이고 중개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 성도 빼앗긴 상황이니까 진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4시간 봉도 역배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수가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이고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일봉은 되찾은 상황이니까 나라는 되찾은 상황이니까 진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항상 하죠. 위험은 최대한 회피하고 싶지만 수익은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정답은 물론 없죠.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의 예시를 통해서 본인의 투자 기간이나 성향을 고려하셔서 본인만의 진입 시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일봉급으로 지금 정배열이 난 상황이다. 일봉이 정배열이 났다는 거는 이 일봉이 정배열이 나기 이전에 이미 1시간 봉과 4시간 봉도 이 정배열의 시간을 이미 가졌을 확률이 높아요. 네. 예, 여기 실제로 잠깐 정배열이 됐다가 이후 역배열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일봉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일봉 자체는 4시간 봉과 1시간 봉보다 더 신호가 잘 나는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봉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또 우리가 공부했던 이평선 여기 아래에 마동석 형님 120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시간 봉과 1시간 봉이 역배열이어더라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차트를 발견했다면 일봉을 믿고 매수에 진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무적이거나 틀리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 지금 일봉은 좋지만 1시간 봉과 4시간 봉은 안 좋기 때문에 마을을 뺏기고 성을 뺏겼으니 여기서 더 하락하면은 일봉도 역배열이 되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을 믿고 매수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선택입니다. 참고로 이때 선택했을 때 시점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봐볼게요. 만약에 제가 이때 진입했다면요. 뭐 25,500달러 정도 됐겠네요. 25,500달러에 매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 다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미 일봉은 정배열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4시간 봉과 1시간 봉이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보라색 선이 다 기준이 되는 같은 시간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되게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엄청 빠르게.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이 4시간 봉이 정배열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요 빨간색 박스 구간에 돼서야 4시간 봉은 완전한 정배열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봉이 정배열되는 시점은 요 빨간색 박스입니다. 각각 가격을 한번 봐볼게요. 네, 28,000달러 부근에서 4시간 봉이 정배열이 됐네요. 네. 아까 우리가 일봉에서 정배열이 됐을 때는 25,500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니까 그만큼 저의 진입하는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위험을 회피하면은 그만큼 기대 수익도 작아집니다. 이런 거를 확인 매매라고 하잖아요. 확인하고 매수하면 신뢰도는 높고 안전한 대신에 수익은 좀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생님 칼럼 하나 되게 너무 인상 깊게 읽은 게 있었는데 수익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라고 하셨더라고요. 두려움에 대한 대가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두려움을 안고 매수에 참여했다면 더 좋은 평단으로 가져갈 수 있고 이후 좋은 상황이 맞았을 때 제가 좋은 베팅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차트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들어갔지만 이후에 조금 기간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봉의 정배열 시그널은 웬만해서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의 정배열 시그널이 이루어지면은 웬만해서는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계열이 짧을수록 신호는 빠르지만 그만큼 신뢰도는 낮아진다. 그리고 시계열이 길수록 신호는 느리고 신뢰도는 높아진다. 같은 종목이더라도 시계열에 따라 시그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먼저 나의 호흡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봉을 보지 이걸 선택하기 전에는 나의 호흡,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각자 자기 처한 상황이 다를 거예요. 네. 누구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누구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구는 전업 투자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직장인인데 단타를 하겠다. 이거는 그럼 이제 부장님께 뭐 잠깐 불려갔다가 이제 잘릴 예, 수 있죠. 네,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상황,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뭔가 이거 매매에 집중하기 어려우면은 당연히 좀 길게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나의 기질,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나 아니면 내가 공격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단기로 볼지, 중기로 볼지, 장기로 볼지 이거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호흡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 맞는 호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호흡을 정했으면은 이 봉의 시계열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단타를 할 거야. 나는 단타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단타 할 때 단타에 맞는 봉을 봐야지 뭔가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뭔가 분을 가지고 매분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반대로 내가 뭐 한 내년 말까지 또는 올해 말까지 가져갈 거야 하는데 뭔가 분봉을 본다거나 1시간 봉 가지고 계속 휘둘리면은 절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매매 종류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스캘핑이라고 하죠. 엄청 짧은 프레임의 단타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1시간 이내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기대의 목표는 한 0.5에서 2%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쌓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목표 수익이 한 2%에서 5%고 보통은 1시간에서 4시간 안에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최소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단타는. 네. 예, 스윙은 뭐 하루에서 일주일까지도 가져가는 거를 스윙이라고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투 같은 경우는 뭐 최소 한 달 이상을 말하죠. 이게 사람마다 잘 맞는 시계열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캘핑과 단타가 되게 저한테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매 방법을 이 스캘핑이나 단타로 바꾸게 되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사람의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과 기질이 있다고 그거를 빨리 찾으시면은 이제 계속 그걸 반복해서 보완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주로 몇 달씩 아니면 몇 년씩 중장기 투자 위주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성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이게 좋다, 무조건 이게 나쁘다, 이런 건 없고, 내 상황이나 내 성향을 꼭 고려하셔서 결정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도 단타 해본다는데, 그럼 나도 단타 한번 해볼까 해서 단타로 내가 진입을 했습니다. 분봉을 가지고. 근데 물렸어요. 갑자기 급락이 나와가지고 물렸습니다. 네. 근데 그럼 손절하고 싶지가 않죠. 네. 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종목에 관한 좋은 뉴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네, 뭔가 좀 희망을 빨리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갑자기 기준이 장기 투자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원칙이 명확하게 없는 거죠, 사실. 초보자분들이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단타에서 전 핵심은 손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손절을 칼같이 하는 사람만 단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단타는 매도 시그널이 단타로 났을 때, 그러니까 손절도 마찬가지로 단타 기준으로 해야지, 뭔가 분봉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갑자기 일봉을 본다거나 주봉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 시그널이 훨씬 늦기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매도할 때, 매수할 때 기준과 같아야 됩니다. 기준이. 네. 내가 일봉을 보고 들어갔다. 장기 투자를 보고 들어갔다. 그러면 길게 봐야죠, 길게. 네. 단타를 들어갔다. 짧게 봐야 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루님은 어떤 봉을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종종 주시는데요. 네. 저의 기준은 이렇게 합니다. 네, 저는 스캘핑이라고 하면은 1분봉과 3분봉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단타, 이제 하루 안에 정리하는 거 기준이에요. 하루 이내 정리하는 거는 3분봉과 1시간 봉을 위주로 봅니다. 네, 스윙은 1시간 봉과 4시간 봉, 장투는 일봉과 주봉인데 일봉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최소 주봉 이상 보면은 장투에 가져갈 때 크게 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트 공부를 하셔서 주식에도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코인과 주식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코인은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시장이 돌아가죠. 근데 주식은 하루에 8시간, 5일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으로 보면은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코인에서의 하루는 주식에서의 4일과 비슷하게 변동성이 생깁니다. 네. 지금 저희가 차트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게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이동평균선은 양파고 뭐 이런 시계열은 대파고 오늘 배웠던 캔들은 소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하나 둘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할 때마다. 네. 근데 이런 재료들이 다 있다고 좋은 요리를 무조건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저는 이 요리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 요리도 자기 입맛은 자기가 요리를 많이 해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매매 기준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셔야 자기 성향이나 자기 입맛에 맞는 요리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속 실전 적용을 해보세요.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표를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뭐 캔들도 배우고 있고, 뭐 이동평균선도 배우고 있고, 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매물대도 배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모든 지표가 다 겹칠 때, 있어요. 그때가 저는 되게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신뢰도가 월등히 높아지니까 한두 가지만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런 자리,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여러 개의 지표가 공통적으로 지금 매수해도 돼 라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지점이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네. 그리고 매매는 이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럼 차트 공부 왜 하냐? 이렇게 가끔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매매라는 거는 애초에 이런 100%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어떤 기법이나 어떤 절대 무적의 지표를 찾기 위해서 계속 어떤 고수들을 만나거나 계속 뭐 이렇게 백데이터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매매는 애초에 이 100%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0명이면은 이 100가지의 기준이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미세하게. 근데 이 기준을, 그러니까 지금 옳은 기준이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여정이에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 기준이 만약에 잘못됐더라고 해도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것보단 낫거든요. 기준 없이 매매하면은 발전을 못 합니다. 근데 잘못된 기준이라도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그걸 계속 보완해 나가면은 좋은 기준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계속 차트 공부하시면서 지표를 계속 배울 때마다 하나하나 추가해 보세요. 이동평균선 정배열, 일봉은 이동평균선 정배열, 뭐 1시간봉 정배열, 뭐 캔들 어떤 상태, 뭐 매물대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나한테 최적에 맞는 조합을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적용하면서 경험과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요리에 비유하신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간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어떤 비율로 할 때 가장 맛있게 나오는지를 본인이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도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왜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해 못하면 투자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일 땐 어떻게 할 것이고 저 시나리오일 땐 어떻게 하는지 시나리오들을 짜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보고 아까 단타 칠 때 얘기했는데
있는데 만약에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투자를 잘하는 건데 갑자기 단타 칠 거야 라고 말을 했다가 막상 떨어지니까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원칙을 안 지키고 네, 장투로 바뀌었다. 그리고 물린 상태로 오래 간다. 그럼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칙을 세웠으면 1튼 따든 간에 원칙을 지키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진짜 실전 경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론이고요. 실전은 또 다르거든요. 실전은 저도 손절 정말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복기를 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을 메모를 해놓습니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원칙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그게 고수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벌써 어느덧 지금 5편까지 왔는데요. 네, 여태까지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정배열, 역배열, 뭐 비트코인의 사이클, 캔들, 뭐 시계열 여러 가지를 지금 벌써 배웠어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매매 기준들을 만들어 나갈 지표들을 배워 나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오늘 시계열 편이니까 이걸 미리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차트를 해석하는 기준은 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계열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단타할 때도 이동평균선 정배열, 역배열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1분봉으로 역배열이 되면은 실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기도 하고요. 뭐 매물대 같은 경우도 분봉이나 3분봉에도 매물대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석하는 관점은 동일한데 이 시계열을 작게 뭐 1분이나 3분으로 보면 단타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일봉이나 주봉으로 보면은 장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들을 해석하는 방법은 동일하고 이 시계열에 맞춰가지고 단타로 할지 장투로 할지 그리고 신뢰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 단타는 당연히 신뢰도가 낮고 장투는 신뢰도가 높다. 예, 이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은 시계열 편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니까 일단 본인에게 맞는 시계열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또 배우게 됐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손절을 잘하는 사람인가?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단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단타를 하는 이유가 마이너스 10%뭐 이렇게 큰 손실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단타를 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너무 난 확신이 있어. 난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뭐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거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난 네,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런 분들은 장투로 가는 게 맞죠. 그런 분들은 맞습니다. 떨어질 때 더 많이 모아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이 매매의 수레바퀴는 매수와 익절 그리고 이 손절 이 세 개의 요소로 굴러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절이 빠지면은 이 바퀴가 굴러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음, 예. 손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원활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손절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손절 어려운데 손절을 잘 해야 우리가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엔 진짜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손절이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 네, 저도 손절 잘 못하고. 그러니까 손절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저가에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좀 손절하는 경험을 또 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원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게 투자를 잘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계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님. 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긴 사이클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다음 주 예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뭘 배울까요? 네, 다음 주에는 매물대를 배우고요. 아, 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하실지 아직 지금 피보나치 할지, 매물대와 지지 저항 위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일목균형표랑 피보나치가 있긴 한데,
네, 그건 다음에 하고, 네. 매물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맞죠. 네. 매물대를 디테일하게 사례 네. 중심으로 좀 많이 보면 이해가 네.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모든, 저는 차트 보는 가장 큰 목적이 전 개인적으로는 매물대를 좀 많이 저도, 보거든요. 저도 매물대가 모든 지표 중에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물대는 한 세 편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물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매물대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샅샅이 파헤치는 네, 매물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님.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블로그 누르시면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돈이 먼저다 코인 생기초 7기, 뭐 청약 생기초 4기, 경매 생기초 12기 이렇게 오픈을 했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코인 생기초 있죠. 네, 코인에 요즘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네, 수강료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3번 강의가 있어요. 여기 일정표를 보면은 오늘이 4월 7일이죠. 4월 7일. 네, 지금부터 수강 신청 받고요. 16일 거랑 26일 거는 녹화 강의입니다. 요거는 녹화 강의. 그리고 4월 30일 거는 이거 라이브예요. 이거는 실시간.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조금 늦어지면 뭐 그 정도 합니다. 요때는 시황 관련된 거랑 알트코인이랑 뭐 바이낸스 사용법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 3번 해서 다 3번 다 하면 한 7시간 넘거든요. 근데 10만 원이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인 강의 중에 가장 저렴한 것 같긴 한데 네,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인 7기 오픈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뭐 지금도 가능하니까 수강 신청하시고 이게 톡방이 또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수강 신청하시고서 공지사항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강을 먼저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뭐 제가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거든요. 질문 같은 거 다 소화해 드리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코인 이렇고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청약도 마찬가지고 네, 다 녹화 강의입니다. 경매는 수강료는 15만 원이고요. 이게 3번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15만 원. 뭐 이렇게 환불 규정 돼 있으니까 확인하고 주문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생 기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10만 원이에요. 네, 2번 녹화 강의입니다. 녹화 강의 2번 있고 네, 10만 원 수강료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만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